한준호 의원이 이제 어제 예고가 되긴 했습니다. 뉴스공장에 출연을 하겠다. 지금 이제 친명 의원들은 뉴스공장에서 가짜뉴스 공소 거래 설 가짜뉴스를 이제 방송을 한 이후에 뉴스공장을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건태 의원이 오늘 보니까 뉴스공장에 출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뭐 선언을 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뉴스공장에 이제 출연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님은 굳이 뭐 출연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안 불러주기 때문에 안 불러주기 때문에 뭐 굳이 뭐 불출연 선언을 하실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무튼 뭐 송영길 대표님도 출연하지 않겠다. 또 뭐 강덕구 의원도 뭐 출연하지 않겠다. 강덕구 의원도 뭐 굳이 제가 볼 때는 뭐 출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위치이신 것 같은데 안 불러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뉴스공장 나 안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나갔더라고요. 뭐 22차례인가 이렇게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럼 출연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님이나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 의원들 이제 대다수가 뭐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하셔도 농담이에요. 근데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지금 의미 있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뭐 진짜 상전벽해예요. 상전벽해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정도 김어준의 실체를, 김어준을 비판하는 뭐 그런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뭐 저의 어떤 생각에 공감하시는 이런 시청자분들, 유권자, 당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늘어나긴 했지만은, 그냥 약간 미친놈 취급받는, 이게 어떤 주류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 어떤 비주류, 가평 총구석에 정신 나간 놈이 앵벌이 하려고 그런 이제 코인팔이 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문조털레 막 까고 정청래 까고 김어준 까고 이럴 때 뭐 코인팔이 하려고 가평에 있는 하바리 유튜버가 억지로 막 저런 선동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비난도 참 많이 받고 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고, 김어준 왜 까냐고 여기 와서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상전벽해죠.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뭐 상황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제가 주류가 된 거죠. 김어준이 비주류가 되고 최한욱이 주류가 된 거예요. 최한욱이 주류가 됐어. 아니 그렇잖아. 지금 뭐 레거시 미디어건 유튜브건 대부분 이제 저의 논조와 비슷한 방향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문조털레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비주류의 언어고, 그 저작거리의 언어인데, 지금은 뭐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문조털레유라는 이 아름다운 글자를 마구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뭐 그런 말씀드렸는데, 뉴 이재명이 주류가 되고 친문이 비주류가 되는 그런 권력 교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투쟁이다, 권력 투쟁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이제 바뀐 거죠. 몇 달 전만 해도 김어준이 주류고 제가 비주류였어요. 제가 하는 얘기 뭐 거들떠나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뭐 최한욱TV 시청자 한 2, 3천 분 정도가 와 최한욱 시원하다, 김어준 싫다 뭐 이런 정도 얘기했지, 비주류였잖아요. 철저한 비주류. 유튜브 방송만 놓고 봐도 철저한 비주류였는데, 지금은 그냥 그 털튜브들 몇 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다 까고 앉아있잖아, 김어준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볼 때는 독점 시장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너도 나도 까기 때문에 제 방송에 이제 차별성이 좀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이거는 뭐 이제 주류의 어떤 숙명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주류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가 빅스피커다, 제가 우리가 주류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great power with great responsibility. 큰 권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욕도 상당히 자제를 하고 건전한 방송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주류가 됐기 때문에 어떤 주류의 마인드, 주류의 마인드로 방송, 우리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여기 우리 아직도 그 최한욱TV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 비주류 마인드, 마이너 마인드를 못 버리신 분들이 많아.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국가를 경영하고 책임지는 입장에서 여러분들도 채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는. 그 전에는 우리가 뭐 책임질 게 없잖아, 비주류니까. 그러니까 운동권 마인드. 쉽게 얘기하면, 반대한다, 반대한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일단 씨발 무너져라, 박살나라. 요런 마인드로 우리가 이제, 채팅을 해왔죠, 그동안은. 저도 그런 마인드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이, 씨발, 문조털레 뒤져라, 죽어라, 씨발, 놈들 조까, 이 새끼들아. 요거 이제 우리가 운동권 마인드야. 응? 운동권 마인드잖아. 근데 이제 사회 주류 세력이 됐는데 어떤 그런 품위와 기품이 있어야죠, 우리가. 응? 이제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과거 언더그라운드의 어떤 마인드를 벗어나가지고, 나라를 어떤 경영하는 입장에서, 예?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고품격 방송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이제 채팅창에 보면은 그런 어떤 비주류의 감수성을 여전히 못 버리고, 여기다 음모론 같은 거, 김어준이나 하는 그런 마이너들, 하바리들이나 하는 그런 음모론 같은 거 이렇게 막 채팅창에 쓰시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 그런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는 뉴스 공장으로 가세요. 여기는 주류잖아, 주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야. 그냥 막 가짜 뉴스 퍼뜨리고, 뭐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이런 걸 못해요, 이제 저는. 복만삼님 2, 3일에 한 번씩 나 빅스피커 안에 18 그러면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요. 제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음모론 같은 거 하고 이제 손을 딱 끊었어. 음모론하고 뭐 가짜뉴스 이런 거 확인 안 된 거는 저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김어준이나 하는 거예요. 응? 김어준 따위나 그런 거 하는 거고, 우리는 좀 뭔가 확인된 오피셜한 오피셜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좀 써주셔야 된다. 그런 어떤 공적 마인드라고나 할까? 예? 그 음모론, 가짜뉴스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뉴스공장 가서 하세요. 거기 털레반들하고, 뭐 이런 테러 단체 뭐 이런 데들하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국가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신경을 좀 써야지 이제는. 근데 아무튼 이제 뭐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준호 의원도 뉴스공장에 출연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입장을 바꿨죠. 출연을 해서 할 얘기는 하겠다. 근데 이제 뭐 반신반의했어요. 진짜 할 얘기를 할 것인가? 한준호 의원이.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지금 우리가 지방 경기지사 경선이 이제 다음 주면은,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예비 경선 진행이 되고, 아마 본선에는 올라갈 거예요. 한준호 의원이 이제 2명이 추미애가 이제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50%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추미애가. 그러면은 이제 자동으로 본선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그래서 3명이 아마 추미애, 김동연, 한준호가 본선에서 맞붙는 이런 구도가 될 텐데, 한준호 의원이 아무튼 조금 단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조금 약해 보여요. 오늘 지금 썸네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감동하신 분들이 많은데, 썸네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금 좀 약한 느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전사 같은, 뭐 레골라스라고 그러죠.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전사의 모습으로 오늘 썸네일을 만들긴 했는데, 어쨌건 이제 비주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비주얼 때문에 손해를 보는 수도 있어요. 이게 선거 때는 이게 너무 사람이 조금 투지가 약한 거 아닌가? 어쨌건 우리 국민들이 박찬대 의원이 이제 당대표 선거할 때 그런 손해를 봤죠, 좀. 이게 정청래는 어떤 비주얼 자체가 그냥 막 산 게 느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굴이 저 사람 막 살았구나. 그냥 길바닥에서 싸움질하면서 컸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잖아. 그래서 정청래가 싸움은 잘하겠네, 이런 느낌을 준 반면에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곱상해가지고, 게다가 또 동안이어가지고, 뭐 박찬대 저거 맨날 춤이나 추고 제대로 싸우겠어? 이거 내란 종식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좀 의구심이 생긴 거지, 유권자들 사이에. 허주님, 우연히 들렸다가 시원하며 알맹이 있는 멘트에 홀려 몇 번 왔으며 앞으로도 올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네. 최한욱TV는 한 번 발을 들이면은 여러분 못 끌어요, 이거. 거의 뽕 수준이라고 보면 돼. 이거 못 끊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끊기 힘들어요. 털레반들은 바로 끊어요. 털레반의 경우는 좀 다르고요. 털레반은 뭐 한 30분만 30분이 뭡니까? 한 10분만 들으면은 경기를 일으키면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질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정상적인 어떤 지적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빠져들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제일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이다. 예. 그죠? 근데 이게 마약이지만은 건강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마약인 거지,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한준호 의원도 이게 두 가지 이제 너무 유해 보인다. 그리고 또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말을 뭐 이렇게 거칠게 하진 않아요. 예.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얼굴도 좀 마이너스야. 예.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무슨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이 무슨 경기도지사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게다가 이제 그 주변에 너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왔어. 지금 그러잖아요. 김동연이 70? 예, 그 다음에 추미애가 69, 이래버리니까 오늘 제가 TV 토론회를 보는데 한준호 의원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의원 아들이 아니라 손자로 보이더라. 김동연 뭐 후보도 마찬가지고 추미애 의원도 그렇고 이게 무슨 손자로 보여요. 손자로. 예? 아들뻘도 아니고 손자로 보이더라고. 근데 저게 이제 오히려 약간 이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젊은 사람이 뭐 차차 하면 되지. 이번에는 좀 나이 든 사람 밀어주고 다음에는 젊은 사람 해라. 한준호는 아직 기회가 많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도 50대 53인가요? 50대 하여튼 중반. 50대 중반에 경기지사를 하셨으니까 한준호 의원이 지금 나이가 젊은 게 아니에요. 어린 게 아니야. 결코 어린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비슷한 나이에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너무 어려 보이니까 이거 한준호 좀 이미지가 약하고 너무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참 본인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저평가받는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다. 이게 사실 좀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근데 오늘 아주 뉴스공장에서 한준호가 이렇게 제가 오늘 썸네일에 얼굴이 잘생겼다고 약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한준호 의원 머리 옆에 말풍선으로 넣었는데 한준호 약한 사람 아니다. 나 진짜 한 칼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모습을 오늘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적진 깊숙이, 사실 거기는 완전 적진이잖아요. 적진. 한준호 못 죽여가지고 안달이 난 그 털레반들의 소굴에, 털레반 소굴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털레반 잡으러 털레반 소굴에 들어간 거야. 채팅창이 어떻게 됐겠어요. 20만 명이 그냥 한준호 막 물어뜯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야, 당당하게 싹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김어준을 그냥 들이받았어요. 김어준하고 방송하면서 민주당 의원 중에 저는 이게 처음이라고 봐요. 김어준을 그냥 들이받은 경우는 조금 뭐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자기가 김어준과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정도의 얘기는 있었지만은 대놓고 김어준을 들이받은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어떤 그 자기 중심이 명확하고 또 어떤 강단, 흔히 말하는 깡이죠. 깡준호야, 깡준호. 세요. 셉니다. 그래서 그 참 명장면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장면이 이게 제가 명장면을 준비를 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요. 잠시만 여러분들이 기다려 주시면은 오늘 이렇게 자료화면 사고가 자꾸 나죠. 명장면을 제가 잠깐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한준호 의원 우리가 이제 겉보기하고 다르다. 사람을 겉모습만 가지고 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되는 저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고, 한준호 의원이 오늘 뭐 토론회도 있었는데 토론회 여러분들 또 많이 보셨죠? 토론회에서도 한준호 의원의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준호가 상승세를 타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을 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겠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준호의 어떤 파괴력이, 커지는 상황, 한준호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자료화면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있고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토론회도 곧 시작하실 것이고 네. 그 3인 안에 드시면 이제 본선이 아니죠. 네. 그 본경선이라고 해야 되겠네. 네. 예, 본경선이 시작되는데 그때 또 모시겠지만 네. 오늘 네. 마지막으로 본인 어필을 짧게 해주시고 또 네, 모시겠습니다. 뭐 어필도 어필인데 사실 오늘 이제 나온 계기도 어쨌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불편하시겠지만 사실 오늘 나오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말리는 문자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제 방송을 하면서도 이 뉴스 공장이 갖는 공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도 필요할 때 많이 찾았고 많은 도움 주셨고 뭐 근데 다만 이제 그 장인수 기자의 이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논란이 촉발됐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대응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실망이었다라는 말씀 좀 어떤 드렸었고. 부분이 실망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 방송은 보시긴 하셨고. 그럼요. 예. 그리고 어제 저기 그 정준희 그 교수님과 나눈 대화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12월 24일에 저희가 허위 조작 정보 관련된 법령을 통과를 했고 이제 시행일이 7월이 되면 사실 시행된 이후에 그 같은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플랫폼으로서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에 이제 MBC 카우치 사건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우선 그럴 때는 빨리 플랫폼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시청자들에게 빨리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해주셨으면은 오히려 좀 이런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커지지 않고 딱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저도 이제 뭐 메시지를 냈었던 건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정준희 교수하고 저희가 네네. 이제 충분히 네, 얘기를 어제 하긴 잘 했어요. 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고민도 있어요. 네. 실제로 고민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과열된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과열된 측면. 그러니까 실제 방송을 보지 않고서 네.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네. 비판도 있었으니까 그건 비판이 아니라 이제 네네. 억측인데 근데 그게 혼재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네. 본인 어필을 하셔야 되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저희 입장은 정준희 교수와 함께 한 20분 이상 언론학자하고 네.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네. 새로운 오픈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자체 윤리 또는 네. 거기에 출연하는 분들이 가져야 되는 저널리스트들의 윤리 이런 것도 새로 정립해. 왜냐하면 이게 처음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자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네.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일을 계기로 네, 조금 이제 시행일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 한마디 드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오늘 이제 첫 번째 토론회가 있는데요. 네. 이제 한준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많을 수 있습니다. 그간에 제가 이렇게 어필을 하는 정치를 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만 경기도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토론회가 5시 JTBC에서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여기서 어필을 하기보다 이 토론회 오늘 통해서 직접 많은 상대들과 함께 네, 좀 파일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시간을 초과해야지 다른 분들 시간을 더 드려야 돼 이제. 네. 네, 일단 여러분 오랜만에 아주 통쾌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예. 일단은 내용을 얘기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게 비주얼 양극화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격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비주얼로 김어준을 완전히 그 맹폭격을 해가지고 저 정도면은 그 이란의 유전이 미사일을 맞았다고 하는데 거의 이란 유전꼴이 난 거죠. 그냥 폭격을 제대로 맞아가지고 야 완전히 뭐 김어준을 죽이는 쉬운 방법이 있구나. 투샷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저래서 그 한준호 의원하고는 방송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그 유튜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해보기 바랍니다. 괜히 시청률 욕심에 한준호를 내가 불러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가 본인들의 비주얼이 폭격을 맞는 이런 처참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방송 생명이 그날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준호는 피해 다니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준호 의원을 매일 걸어놓고 뒤에 한준호 의원을 초대를 해놓고 방송을 하고 있는 저의 이 어떤 비주얼 자신감 이건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핑크 스웨터님, 부드럽게 강하다. 경기도지사 후보 한준호 의원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거, 예, 이걸 좀 보여준 거죠. 저는 뭐 당당하니까, 예, 당당하니까 한준호 의원 그냥 아예 그냥 뒤에다 박아놓고 저는 방송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계에서 한준호하고 이렇게 같은 그 샷이 나갈 수 있는, 투샷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김어준 따위가 무리수를 둔 거죠 지금. 어쨌건 뭐 경기지사 후보들을 초청해서 본인이 방송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크게 망가지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경인호님, 음모로 흥한 놈 음모로 망해라. 그래서 완전히 오늘 뭐 처참하게 망가지는 김어준이 뭐 그런 상황이 됐고요. 한마디로 이게 요약을 하면 카우치, 예, 카우치로 끝났어요 이거는. 일단 김어준의 면전에서 저렇게 면박을 줬다라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카우치라는 단어를 썼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가 무슨 사고를 친 거냐 하면은 너 바지 내린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김어준 저기 점잖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한준호 의원이 여러분들의 이 강도가 이제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까는 강도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막 한마디 하면은 강도가 이제 약한 말을 해도 전 또 희한한 게 별 뭐 욕도 안 했는데 저는 맨날 욕만 하고 막 그런데, 예? 저는 그냥 부드럽게 얘기를 해도 뭐 사람들이 막 뭐 욕으로 들리나 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죠. 문조털래. 욕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하면 이상하게 다 욕이 돼. 난 그 희한해. 사실 제가 2시간 반 동안 방송을 하는데 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두 번 욕을 하는데도 그 욕의 강도가 거의 뭐 ICBM급으로 저는 이제 막 꽂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냥 돌 하나 던졌는데 그게 ICBM이 돼갖고 날아가가지고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막. 근데 반면에 이제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주먹을 날렸는데 맞는 사람이 행복해, 더 때려주세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때리는데 이 새끼 죽어 너 이 새끼야 그러 기분 좋아라, 더 때려주세요, 제발 좀 때려주세요. 그래서 강도가 이제 그 체감이 안 되는 거야. 한준호 의원이 원체 뭐 그 발성도 좋고, 예, 딕션도 좋고, 뭐 비주얼도 좋고 이러니까 입에서 막 욕을 해도 그 감미로운 거지. 욕조차도 감미롭다. 뭐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제 강도가 여러분들이 안 느껴지는데 지금 카우치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진짜 너 김어준한테 그런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사과를 안 하고 버티는데 너 바지 내린 거야 너. 너 MBC 음악 방송 나와가지고 그 바지 내린 새끼들이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고도 사과를 안 해? 니들이? 너무한 거 아니야 김어준? 이 얘기한 거잖아요. 너 바지 내린 거야 임마. 무슨 워터게이트야. 워터게이트는 그냥 바지 내려놓고 니들이 뭐 워싱턴 포스트인 줄 알아? 넌 막 카우치야 임마. 너 바지 내렸어 임마. 쪽팔린 줄 알아. 그러고 끝까지 버텨? 이 바지 내린 놈? 아주 뭐 시원했습니다. 예, 감미롭게 시원했어요 오늘. 예, 감미로운 사이다. 이제 한준호 별명을, 예, 한준호 의원 별명을 감미 사이다? 뭔가 감미로운데 사이다야. 뭐 그런 게 있나? 밀키스? 그런 거 있잖아. 탄산음료인데 밀키스 좋다야. 사랑해요 밀키스. 옛날에 그 주윤발이, 예? 우리 좀 연세들 있으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주윤발이 예전에 광고했잖아. 예,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스. 딱 예. 아까 우리 저기 한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이다였잖아요. 예, 사이다로 유명했는데 앞사바? 안 봤어? 그 앞사바 그것도 있었어요. 예, 우리 고등학교 때 그 밀키스 앞사바, 아빠싸, 아빠싸, 아빠사, 예, 그 2개. 그리고 우리 한준호 의원은 밀키스로 하자. 밀키스. 피부도 하얗지 뽀얗잖아, 그죠? 예? 밀키스 한준호, 사이다 이재명, 예, 밀키스 한준호 이렇게 딱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오늘 김어준 여러분들 표정을 한번 보셨죠? 이태환님, 한준호 의원님 제대하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금융업 취직할 때까지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도 하셨던 분임. 털보 새끼는 한 칼도 안 됨. 예. 사실 뭐 얼굴만 보면은 그 김어준이 노숙자 같고, 예, 한준호가, 예, 진짜 뭐 귀공자 같고 이런데 이 비주얼만 보면 사람이, 그래서 얼굴만 보고 평가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노숙자 생활을 해봤던 사람은 한준호 의원이죠. 저는 한준호 의원을 지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을 지지한 이유하고 같은 이유인데 뭐였냐면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뭐 일 잘하고, 예,
유능하고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지지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지했던 뭐 이유 중에 하나가 고생을 많이 해봐서 그래요. 아무리 유능하고 실력 있고 해도 그걸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머리 좋은 놈이 머리 좋은데 사악한 놈이 제일 위험한 놈이에요. 머리가 좋아. 근데 그 사악해. 그죠? 그 머리가 나빠. 그 사악해.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데 사악한 놈은 잘해야 도둑질, 강도 요 정도 범죄를 저질러. 근데 머리가 좋은데 사악한 놈들은 무슨 전쟁을 일으키고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죠. 머린 좋죠 트럼프가. 근데 사악하잖아. 전쟁을 일으키고 막 학살을 하고 이런 놈들 보면은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유능하고 그런데 사악한 거야. 근데 머리가 나빠. 사악해. 그런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봐야 뭐 도둑질이나 좀 하고 강도나 하고 잘해야 사람 한두 명 죽이고 이 정도로 끝나요. 근데 머리 좋은 놈이 사악하면은 그거는 학살로 가. 막 몇백만 명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저는 유능한 사람이라고 봐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여기 뭐 그 쓰셨는데 이명박 같은 경우 그런 놈들 많잖아 지금. 왜 서울대 출신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요? 애들이 똑똑하지. 근데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하긴 한데 사악한 거야. 그래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도 그런 거 아니야. 윤석열이 서울대 법대를 안 나왔으면은 잘해야 어디 가서 도둑질이나 하고 뭐 김어준이나 누굽니까 김건희랑 룸사롱이나 가고 뭐 요 정도 했겠지. 근데 이놈이 나름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통령까지 돼버리니까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까지 돼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를 뻔한 거 아니야.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저지를 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보는 데서 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이제 중요시 보지만은 물론 이제 착한데 무능한 거 그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예. 어떻게 보면 더 나쁠 수도 있어. 예. 착한데 무능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은 우리가 지도자로 선택해야 될 사람들은 유능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유능하고 착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유능하고 착한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사람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착한 척 하잖아. 세상에 나쁜 놈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 착한 놈들이죠. 근데 어떻게 찾아내면 되냐면요.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놈인지 찾아낼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살아온 배경을 저는 중요시 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저는 잘할 것이라고 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정말 어렵게 자랐잖아. 그래서 우리 서민들, 우리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고생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능한데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를 이렇게 잘 이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준호 의원도 제가 뭐 좋게 보는 이유가 뭐 잘생겨서 잘생겨봐야 뭐 얼마나 잘생깁니까? 잘생기면 뭐 할 건데? 여러분들이 데리고 살 거예요? 이미 뭐 결혼도 하고 애가 군대 갔다 왔는데 뭐 어떡할 건데? 잘생겨서 뭐 얼굴 뜯어먹을 거야? 뭐 할 거야? 뭐 잘생기면 좋긴 좋죠. 예. 근데 잘생겨서 뭐 목소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준호 의원이 뭐 멘사 회원이라고 할 정도로 머리가 좋죠. 저 어려운 환경에서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방송국에 기자로 들어갈 정도면은 머리가 좋은 거죠. 머리가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건데 저렇게 노숙자를 하면서까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봤고 그런 청소년기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맑음 1호사님, 최평이 으뜸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지금도,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당장은 내가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받죠. 아니, 털레반 소굴에 들어가갖고,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빤스 내린 거야. 빤스 내린 거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방송에서 20만 명 몰아놓고, 니들이 좋아하는, 김어준이, 교주가 임마 빤스 내린 거야 이 털레반 새끼들아. 20만 명이 털레반들아. 정신 차려 이 새끼들아.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가가지고. 근데 아마 채팅창에 오늘 난리가 났을 거야 난리가. 이 새끼가 야 한준호 죽여라. 근데 당장 지금 경선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 표가 아쉬운데 거기 가가지고 불을 지르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준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양심이 깨끗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이게 본인한테 해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바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사람들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양심이 바른 사람들을 키워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 사람이 크더라도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경기지사가 됐을 때, 뭐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한준호 의원이 반드시 경기지사 후보가 돼서 경기지사가 돼서 뭐 경기지사뿐만 아니라 더 잘 커가지고 더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뉴스공장뿐만 아니라요. 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저분이 지금 제가 시청률이 잘 나오는 걸 보고 유튜버로 데뷔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인가? 거의 뭐 독설 뭐 데이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유튜버 수준의 막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구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감미로운 목소리다 보니까 비난을 또 안 받아. 그것도 특이한 일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만약에 이현주 의원이 뉴스공장 나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은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진짜 멱살 잡았을 수도 있어. 이현주 의원이 한준호 의원이 했던 말을 똑같이 이현주 의원이 했다. 그러면은 진짜 그 채팅창이 폭파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해도 이게 뭔가 부드럽게 들려버리니까 욕 같지가 않은 뭐 그래서 시끄럽지 논란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강도가 세요. 예, 오늘 그 MBC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도 상당히 셉니다. 예,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그 전날 기자회견을 했으면 그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또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개혁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당정 간의 갈등처럼 비치게끔 이제 과정 관리가 되어 왔고 특정한 사안에서 비공개 회의도 마찬가지 브리퍼가 한 사람이에요. 언론을 통일해서 동일한 메시지가 나가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검찰개혁안이 끝나고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관리 상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자, 정청래가 어제 이제 뉴스공장에 나간 것에 대해서 뭐 대놓고 갔어요. 당대표를. 이거 부적절하다. 와, 이런 지금 발언을 한 거는 민주당 의원의 중에선 처음이에요. 또 이게 김어준을 까는 거하고 지금 이 양반이 지금 경선을 포기했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막 달리고 있어요. 지금 당대표까지 까면 안 되지. 지금 공천을 받겠다라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 당대표 그 어쨌건 뭐 정청래가 60%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됐는데 대놓고 지금 언론에 나가서 당대표를 조져버리는 와 이런 지금 얘기를 해버립니다. 예. 게다가 오늘 또 뉴스공장 나가서도요, 정청래를 또 조졌어요. 예. 김어준하고 어제 정청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제 사고 쳐가지고 제가 또 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김어준 면전에서 또 당대표를 깝니다. 뭐 일타 쌈피죠. 둘 다 깐 거죠. 예.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 이야기로는 중수청법 45조 같은 경우에 당에서 이제 수정하는 정도였는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아예 통삭제를 했다는 게 어제 알려졌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한 그 과정 중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자꾸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당대표로서 맞나 어쨌든 정부의 의견을 들어서 함께 하는 것이지만 입법 과정을 마무리하는 거의 단계는 당이 책임을 지는 부분이거든요. 자꾸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일 테고 당에서 할 일은 당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김어준이 완전히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태환님, 한준호 의원님 조불쇼 가셔도 최강욱이 정면으로 멋지게 처발라 버렸습니다. 합당 이슈 때. 최강욱이가 처발리니까 지랑 동문이라 잘세였다고 말을 돌림. 예. 오타가 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어제 이제 뭐 정청래랑 주고받으면서 이게 대통령 뜻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약을 팔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대통령 명팔이 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예. 아까는 이제 그 너 바지 내린 거야 임마. 너 방송 20만 명 모아놓고 바지 고추 내놨어 새끼야. 뭐 이 얘기를 한 거고 거기 또 대놓고
넌만 명팔이 하지 마. 언제까지 명팔이 할 거야? 어? 대통령 뜻이 그것도 아니고. 뭐 통쾌하고 시원시원합니다. 예. 우리 한준호를 밀어야 될 뭐 이유가 분명해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 한준호 의원 확실히 밀어서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저는 진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토론회를 제가 뭐 자세히 다 보진 못했는데 일단 그림만 봐도 이건 진짜 너무한다. 김동연 뿐만 아니라 뭐 양기대 후보도 그렇고 추미애 의원은 제가 뭐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너무 급격히 노화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늙으셨더라고 갑자기. 요즘 뭐 고민이 많을 테니까 몸도 마음도 지금 편치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저 손자하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경선을 하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야. 와, 이건 좀 아니다. 저는 딱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이게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그 진영 논리를 떠나서 과연 우리가 어떤 후보를 지금 이재명 시대에 어떤 후보를 경기지사로 만드는 게 현명한 선택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년 뒤면은 70대 중반이 되실 두 분을 경기지사로 지금 선출하는 게 경기도민들에게 과연 유익한 일인지, 아니면은 이제 한참 일을 할 한준호, 미래가 창창한 한준호, 그리고 양심이 바른 한준호, 그다음에 먹기 좋은 떡이 보기도 좋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5년 동안 추미애 의원이 경기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뉴스에 나오는 거하고, 한준호가 뉴스에 나오는 거하고, 이게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잖아. 뉴스에 앞으로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경기지사가 되면은. 근데, 이게 할머니가 이제 참 힘들어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하고, 50대인지 이게 40대인지 30대인지 구분도 안 되는 이 젊은 도지사가, 경기도를 누비고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이제 뉴스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민심이 훈훈해지겠어요, 여러분. 한준호가 입만 열면 그냥 막 다 막 밀키스 돼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이재명의 사이다에다 우유를 더해가지고 그냥 이게 달달 시원 막 녹아버리는 이런 경기지사를 만들어서 민주당의 어떤 미래를 우리가 새롭게 축조를 해나갈지, 아니면 이게 이제 할머니 이분이 이제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말도 제대로 못 하시더라고. 좀 안타깝더라고. 토론을 제가 볼 땐 피할 만해요. 추미애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TV 토론을 하면 안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분이 계속 나와가지고 5년 동안 경기도에서 돌아다니는 거하고,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나이 먹어가면서 그 어르신들을 뭐 이렇게 좀 비하하는 것처럼 뭐 들리실 수 있겠지만은 뭐 어르신들 제가 비하하자는 게 아니에요.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자 이거지. 어떤 게 민주당의 미래에 더 유익할지, 그건 우리 당원들이 사실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김동연, 꼭 제가 추미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김동연도 그렇고, 김동연 후보가 추미애 의원보다 한 살 더 많잖아. 70대 어르신들 모시고, 이게 도민이 어르신을 모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경기도민들이 한준호를 부려야 되는 건지, 우리가 경기지사를 모실 건지, 경기지사를 부릴 건지, 이거 한번 생각을 현명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